그 슬픔은 2015년 6월 어느 오후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유망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던 수영 씨가 작은 아파트에서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서진은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동생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에 떨리고 있었다. 그는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걱정은 되었지만 그저 일시적인 피로이기를 바랐다. 그러나 진단 결과는 마치 그의 심장을 칼로 찔러 놓는 것과 같았습니다. 말기 폐암이었습니다. 그를 가장 낙담시킨 것은 수영이가 담배를 피운 적이 없고 가족력도 없으며 나이가 겨우 22살이라는 사실이었다. 이 나이는 희망과 활력으로 가득 차야 할 나이다. 그 후 몇 달은 고통과 무력감의 연속이었습니다. 핀테크 회사의 공동 창업자로서 최고의 커리어를 쌓고 있던 서진은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제쳐두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서울의 최고 의사들에게 연락하고 유명한 암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 일본으로 날아갔으며 심지어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수영의 진료 기록을 미국에 있는 병원으로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수영은 점점 약해졌고 그녀의 몸은 너무 야위어서 그는 한때 활력이 넘쳤던 여동생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2016년 9월에 비오는 어느 오후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마지막 숨을 거두었고 서진에게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병원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소리, 차가운 수영의 손,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듯 자신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 그는 울고 울다가 눈물이 닿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녀가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울었습니다. 그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지, 징후를 더 일찍 알아차릴 수 있었을지 궁금했다. 수영이가 마른 기침을 할 때마다 그는 그저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수영이 먹지 않으려 할 때마다 그는 그저 직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 슬픔은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마치 떠나지 않는 유령처럼 밤낮으로 그를 괴롭히는 죄책감이었습니다. 박서진은 슬픔에 쉽게 굴복하는 인물이 아니지만 수영의 죽음은 그를 영원히 바꿔놓습니다. 그는 점점 더 조용해졌고 덜 웃었고 가끔 외로운 순간에는 어머니 집에 있는 누이의 옛방에 혼자 앉아 누이가 남긴 청사진을 바라보며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없이는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 슬픔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그의 일부이며 시간이 지울 수 없는 그의 영혼 속 깊은 상처였습니다. 박서진의 영희 인생은 빛나는 정점에서 어두운 시면까지 감정으로 가득 찬 긴 이야기입니다. 그는 2011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마천루와 끊임없는 삶의 속도로 유명한 강남의 작은 기술 스타트업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성과 통찰력으로 당시 한국에서 붐을 일으키던 금융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입지를 굳혔습니다. 2014년 26세의 나이에 그는 친구 2명과 함께 페이플로우라는 모바일 결제 애플리케이션을 공동 창립했습니다. 그 목표는 항상 스마트폰에 얽매여 있는 젊은 세대를 위해 금융 거래를 간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페이플로우는 금세 하나의 현상이 되었습니다. 출시 후 1년 만인 2015년에 이 앱은 국제 벤처 캐피털 펀드로부터 100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젊은 스타트업에게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서진은 포브스 코리아, 비즈니스 조선 등 유명 비즈니스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며 새로운 세대 기업가의 대표적인 얼굴이 됐다. 그는 쉬지 않고 일하며 종종 밤샘을 하며 작은 강남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사무실 책상에는 서류와 차가운 커피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 해 페이플로우는 18개월 만에 다운로드 수가 500만 회를 돌파하여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금융 앱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성공은 서진의 재능에 대한 보상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인내와 열정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후광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2017년 서진이 그토록 열심히 일해 쌓아 올린 제국이 무너지는 큰 스캔들이 발생했습니다. 해커가
페이플로우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수천 명의 사용자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재정적 손실은 없었지만 이 사건은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주요 신문들은 이를 보도하며 페이플로우를 보안 재앙이라고 불렀고, 고객들은 한때 신뢰하던 앱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서진은 사방에서 압박을 받는다. 투자자들은 자본을 회수하고 직원들은 하나둘 회사를 떠나고, 그는 대중의 비난의 표적이 된다. 그는 상황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다. 그는 최고의 보안 전문가를 고용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사용자에게 사과했으며, 심지어 개인 저축을 사용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2018년 말, 페이플로우는 파산을 선언해야 했고, 서진은 엄청난 빚과 망가진 평판만 남게 되었다. 그가 파산 서류에 서명한 날, 그는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한때 동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의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경력을 두고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후회뿐만 아니라 잠 못 이룬 밤과 열심히 일했던 낮이 모두 무의미해졌다는 것을 깨닫는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2019년에 그는 체인 트러스트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이 재정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그는 큰 투자나 언론에 관심 없이 단 5명의 팀과 함께 마포의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체인 트러스트는 페이플로우만큼 엄청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2025년까지 이 플랫폼은 500개가 넘는 파트너 기업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열정을 계속 추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흘린 눈물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되었고,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박서진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기술계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열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소기업과 개인 사용자가 비용이나 보안 위험에 대한 걱정 없이 최신 도구에 액세스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늘 꿈꿔왔습니다. 그는 체인 트러스트를 통해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 웅대한 비전을 달성하려면 적당히 성공적인 플랫폼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몇 시간씩 인공지능부터 분산형 기술까지 새로운 트렌드를 연구하며 체인 트러스트가 언젠가 한국 금융업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이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서진은 젊은 세대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다. 그는 정기적으로 스타트업 컨퍼런스에 참석해 캐주얼한 정장을 입고 무대에 서서 페이플로우의 영광의 시절과 스캔들 이후의 어두운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그는 포기하고 싶었던 때 작은 아파트에 혼자 앉아 자신이 받은 칭찬을 받을 만한지 고민하던 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교훈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어느 날 젊은이들이 자신을 보고 그들도 가장 고통스러운 넘어짐 이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꿈을 꿉니다. 서진이 이루고자 하는 또 다른 목표는 40세가 되기 전에 포브스 코리아의 30세 이하 30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는 몇 년 전 페이플로우 스캔들로 인해 이 기회를 놓쳤고, 이제 36세가 된 그는 자신이 여전히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여동생의 이름으로 암 연구를 지원하고 말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가족을 돕는 자선단체인 수영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꿈꿉니다. 그 아이디어는 그가 수영이 죽어가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지켜보았던 날들에서 나왔고, 그는 그녀를 구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해야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성취일 뿐만 아니라 그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슬픔을 의미 있는 행동으로 전환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박서진은 사랑에 있어서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겉으로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는 2013년 한 기술 행사에서 만난 재능 있는 저널리스트 김지은과 깊은 연애를 한 적이 있다. 짧고 날카로운 머리와 날카로운 눈을 가진 지은은 서진의 지성과 열정에 매료되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거의 느낄 수 없는 이해심과 동정심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데이트를 시작했고 한강을 따라 함께 산책하며 보낸 저녁 시간. 기술의 미래에 대한 열띤 토론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지은을 비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그녀를 밀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연애 이후로 그는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일을 하며 온전히 자신의 경력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물게 그는 어머니에게 여전히 가족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파트너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 상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은 지은과의 이별뿐만 아니라 그에 뒤따르는 외로움의 잔여감이다. 그는 항상 강한 겉모습 뒤에 그것을 숨기려고 노력하지만 그 감정을 극복하는 방법을 모른다. 2025년 36세의 서진은 아직 싱글이다. 그는 결혼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특별한 슬픔은 없었지만 그의 정서적 삶의 공허함은 그가 부인할 수 없는 오래 지속되는 상처였습니다. 그는 진정한 사랑을 찾을 기회가 아직 있는지 아니면 수영에 대한